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요. 훈육, 타임아웃이라는 훈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에게 기준을 설정해 주었다고 해서 아이가 그 기준이 이제 바로 녹아들지는 않죠. 시간을 주시면서 약간 무시하는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감정 코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앞서 6강, 7강에서 재우기, 밥 먹이는 법, 이런 것들 하면서 좀 감은 좀 잡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 그 테두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이럴 때는 좀 강한 훈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타임아웃이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 라고 해서 분위기를 전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육을 12개월에서 15개월이면 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몸이 작을수록 이제 아이를 들고 가기가 쉬워서, 그래서 아이가 동물로 태어나는데 내 몸이 뭐 누군가로부터 쓱 들려져서 어딘가로 가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구나,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권위를 더 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너무 잘못된 습성, 때들이 이제 좀 더 강화가 된 상태에서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15개월 정도면은 훈육을 이렇게 안고 훈육의 장소로 가는 훈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아이가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잘 이 아이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훈육의 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한 방에다가 의자를 하나 놓으시면 되는데요. 그 의자를 놓는 위치는 벽을 바라보는 위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벽에 어떤 뭐 그림이라던가 뭐 장난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벽. 예. 그래서 의자는 제가 지금 앉은 거에 좀 의자를 거꾸로 된 방향으로 놔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아이가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앞에 보일 것들이 많다, 여기 막 장난감 장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장난감을 보느라고 엄마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자꾸 분산되니까 시선이 엄마에게만 올 수 있도록 빈 벽으로 의자를 하나 놔주시고, 의자와 벽 사이에 엄마가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이 아이의 의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훈육의 장소를 정하신 후에는 아버님하고 뭐 양육자가 할머님이다, 이모님이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나 똑같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안고 그 장소로 가는 거를 좀 약속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자로 딱 갔을 때 해주셔야 될 거는 무섭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공감해 주시는 거, 그게 1번이죠. 그래서 우리 지우가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하지만 이건 때리는 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감정 코칭도 그 장소로 가서.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 코칭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갈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근데 잘못했지만 훈육의 장소로 가는 거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야. 이걸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코칭을 해주시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맨 끝에는 우리 지우 사랑해, 엄마는 우리 지우를 믿어, 우리 지우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언제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로 마무리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했을 때 안 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걸 기준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타임아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바로 뒤로 돌아서 나가자마자 또 동생을 때려요, 또 물건을 던져요. 이렇게 되면은 알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지우가 이게 잘 안 돼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던졌어요. 이제 그래, 일단 읽어주시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가 다 대답을 해요. 이럴 때는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다음번에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엄마는 지우를 믿어. 그런데 지우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이걸 또 이렇게 던진다면 그때는 이제 엄마가 이 지우의 나쁜 버릇은 고쳐주어야 돼. 지우가 자꾸만 얘를 이렇게 던지면 얘가 아파. 다른 애를 아프게 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했지? 안 되는 걸 지우가 알고 있는데 지우가 그걸 계속 하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우는 여기 와서 10분 동안 엄마랑 앉아만 있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법이 있어도 법이 먼저 공포된 다음에 그게 집행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앉아서 이제 10분 동안 앉아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지우 할 수 있겠지? 엄마는 지우를 믿어. 믿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좋아요. 지우 할 수 있어. 우리 지우 화이팅! 이렇게 해서 또 나가시는데 그러고 또 해요. 이제부터 이 타임아웃에 훈육을 하시는데 이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요. 근데 이거를 평생에 한두 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기 때 한두 번 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위가 생기셔서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그렇게 막 거역하는 아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평생에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막 10번, 20번 반복될 일 없으니까,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그걸 좀 믿어주시고 한두 번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안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눈 후에 맨 끝에 근데 지우야, 우리가 저번에 약속을 했어. 다음번에 또 지우가 던지면 여기 와서 10분 동안 앉아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지우가 잘할 거지만 엄마랑 지금부터 여기에서 10분 동안 앉아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우를 앉혀놓으면요 5초 10초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고 옆에 딴 데를 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러면 그때 지우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앉아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우가 힘들구나. 지금부터는 엄마가 지우를 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우를 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앉아만 있도록 하시는 게 부모님 역할인데 이게 아이가 혼자서 가만히 안 앉아 있기 때문에 엄마가 수갑의 역할을 조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아이를 잡고 앉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앞으로 앉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심한 경우에는 엄마한테 침을 뱉거나 막 울다가 막 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쉬를 하기도 하고 아이가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표정들을 보실 때 부모님이 많이 흥분하시게 되세요. 그리고 흥분하시면 제대로 된 훈육이 되지 않거든요. 어머님이 편안하셔야 돼요. 훈육은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저는 백허그 자세를 권해드려요. 엄마가 앞바다리 한 상태에서 아이의 등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안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의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흥분이 안 되시고요. 아이를 엄마가 꼭 안아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안정감도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안으시고 아이가 그러면 이제 답답해요. 그래서 움직이고 싶어 해서 막 발버둥을 칠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발버둥을 칠 때마다 엄마가 힘을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힘드신 거거든요. 힘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이가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모님은 소리가 낮아지시고 소리가 작아지셔야 돼요. 같이 소리 지르시면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말을 하기가 힘들다, 화가 나서,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가만히 아이를 안고 안 돼, 뭐 이 정도. 그리고 지금 10분이 안 됐어, 뭐 요 정도.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풀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아이가 계속 발버둥 치진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발버둥 쳤다 조금 포기했다, 발버둥 쳤다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10분이 됐는데 발버둥 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풀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전적으로 주도권을 부모님이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려왔을 때, 좀 포기했을 때 그때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10분 정도는 괜찮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분이 딱 되자마자 딱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네가 어떻게 풀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는 열을 세라고 권해드려요. 지우야,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엄마가 이제 열을 센 다음에 지우를 풀어줄 거야. 하나, 둘, 셋. 편안한 목소리로 해주시고 열이 끝나면 됐다 풀어줄게 하고 지우를 의자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우야, 힘들었지?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지우야, 이제 우리 이거 다시 하지 않도록 지우가 이 약속을 꼭 지켜줘야 돼. 지우야,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엄마 나 이거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우 할 수 있어. 엄마는 지우를 믿어. 우리 지우 너무너무 잘할 친구인데 지우 잘할 수 있지? 파이팅 하면서 지우 안아주시는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너무나 사랑해. 우리 지우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늘 응원할게. 우리 지우 화이팅!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훈육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훈육들을 했을 때 지우가 그 시간 동안에 깨달은 거는 그걸 정말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구나. 그런 이야기 훈육의 마무리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지우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우는 계속 미움받는 아이가 돼. 엄마는 지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우가 미움받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지우가 이건 나쁜 버릇이니까 엄마가 꼭 고쳐줘야만 해. 지우가 이 버릇을, 이 습관을 고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뭐 이런 말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우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끝은 사랑으로 꼭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처음에 아이에게 규칙을 제대로 설명만 해주셔도 이것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지거든요. 즉 만약에 동생이랑 자주 싸우는 아이다, 놀이시간에. 그러면은 놀이시간 시작 전에 테두리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2시간을 놀 거야. 이것도 갖고 놀 수 있고 이것도 갖고 놀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우리는 서로 때리진 않을 거야. 갖고 싶은 게 있을 땐 나 이거 한번 쓰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면 그 아이가 안 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이게 첫 번째, 사전 알려주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지우가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있네. 우리 지우가 동생이랑 사이좋게 너무너무 잘 노는구나.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하다고 말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우리 지우 너무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행동을 혼내는 것보다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잘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 순간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들이 칭찬을 받은 대로 이 아이는 커요. 그래서 중간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일단 그런 문제 상황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게 이제 타임아웃 훈육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부모님 먼저 하실 것, 훈육의 장소를 정하시고요. 모든 양육자가 동일한 규칙으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훈육의 장소로 가시는 거. 훈육의 장소로 가시자마자 첫 번째 하실 것은 감정 코칭. 감정을 받아주시고 안 되는 테두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거.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 격려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가 기준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타임아웃.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 괜찮고요. 그래서 꼭 안고 백허그 자세로 안고 그 시간을 버텨주시는 것. 버텨주신 다음에는 앉혀놓으시고 다시 한번 기준을 알려주시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걸로 마무리 해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들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